우리는 영장류 중에 하나다. 인간 본성이 어떠냐? 민주주의라는 것과 동물사회의 거리가 멀다. 위계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 자체 선악의 문제로 보지 말고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떤 화학적인 그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인간은 뭐 화학적인 네트워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21세기의 사회에 동시대적인 삶을 살겠느냐. 이 정자는 진짜 정자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좀 피 터지는 싸움인데 종 내에서의 다양성 확보를 하는 식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안녕하세요. 사이언스 북스와 과학책방 갈다가 함께하는 칼세이건 살롱 2021 전국민 칼세이건 읽기 프로젝트 시즌4 그 진행을 맡은 드로잉 작가 이미영입니다. 과학책방 갈다 대표 이명년입니다. 좋아요, 오. 그 다음에 구독, 네. 그 다음에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칼세이건과 앤드류얀이 같이 쓴 잊혀진 조상의 그림자 11장부터 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4편이 번식이랑 죽음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다면 이제 오늘 읽을 챕터는 지배, 투쟁, 뭐 위계, 테스토스테론 뭐 이런 거라든가 인간의 공격성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은 많겠지만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영장류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조금 더 인간에 가깝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챕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잊혀진 조상의 그림자 11장, 12장, 13장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11장 지배와 복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335페이지에 보면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한다면 동물의 사회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단독으로 생활하는 종을 제외하면 조류나 포유류의 모든 종에 순위제가 존재한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356페이지에 보면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유해한 배타주의는 아직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시대가 자랑할 수 있는 성과 중에 하나는 비록 여러 차례의 잘못된 출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과거의 유물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었다는데 전 세계가 합의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이어진 내용으로는 민주주의는 지구라는 행성에서 끊임없이 세력을 넓히고 있지만 아직도 알파 수컷의 명령과 오메가 수컷의 고분고분한 복종은 인간 사회와 정치 조직에서 일상적인 조직 원리로 기능하고 있다. 사실 인류의 현재 민주주의 현재 상태까지를 약간 정리한 글이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수컷에게 있는 그 테스토스테론의 그 구조가 인류의 여러 가지 뭐 위계 지배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초반에 만들었고 그리고 그게 민주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문명화되면서 인류가 같이 합의해가면서 지금 뭔가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인류가 유인원과 좀 다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일 텐데 하지만 그게 아직도 되게 많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인간 본성과 지금 현재 인류가 좀 높은 가치라고 생각하는 민주주의 그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아직도 그쪽에 훨씬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쪽에 가치가 더 많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현재의 사람들의 이야기와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뭐라 그럴까 바탕에 깔고 서로 합의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지금 동물 세계에서의 일들, 조류나 포유류나 특히 이제 영장류에서 일들 하고 인간 사회에서 일들을 이제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연결시키려고 할 때 제일 기본적인 전제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넓은 동물 세계에서의 하나다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전제되고 이것이 합의되지 않으면 모든 이야기들이 헛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장류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면요.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다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분되는 본성이 있다. 이렇게 단계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 민주주의 얘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두 번째 것은 개체에서의 그런 어떤 그 동물에서의 구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그 개체 단위에서 구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집단으로서의 그 행위 자체가 구분되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이야기를 조금 시작해 보겠는데요. 인간 본성이 어떠냐? 그럼 이제 우리는 인간이라는 데 초점해서 본성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영장류들의 어떤 행동 양식, 네. 더 넓혀서 조류라든가 파충류들의 양식을 이렇게 보면서 정도의 차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침팬지와도 공동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침팬지의 지금 행동 양식을 보면 인간 사회에서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잘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오랑우탄도 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그 동물 사회에서 위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위계 질서가 있는데 그 위계 질서는 우리가 지금 구축해 놓고 있는 현대 사회 위계 질서는 조금 달라요. 위계 질서라고 하면 이제 아래와 위가 있고 권력층과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건데, 그 어떤 식이냐면 일단 싸워서 가장 강한 사람이 그 위계 질서의 탑을 차지하는 거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동물 사회에서는. 네. 근데 그 싸우는 방식이 물리적으로 싸우는 것도 있고 기싸움도 있고 또 속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똑같죠. 근데 인간 사회에서 다른 것은 네. 그 위계 질서를 가지고, 예를 들어 군대 같은 거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일단 모든 계급이 투쟁을 해서 차지해야 돼서 그게 안정된 시기를 맞는 게 동물 세계라면, 인간 사회는 사회화된 면이 어떤 특징이 있어서 군대 사회 같은 데서 계급이 낮은 그 군인들이 계속 투쟁을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회를 인정하는 거죠, 계급사를.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라는 것과 동물 사회는 거리가 멀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 합의와 타협의 산물인데, 동물도 타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컷 우두머리끼리만 싸워갖고 전체의 승패를 가르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유럽에서 전쟁할 중세시대. 때 들판에서 네. 장수 나와서 싸우는 그렇죠. 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본성에 가까운 싸움을 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라는 거는 그 굉장히 양상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적이지 동물이 않다고 하는 것은 그런 본성이 우리가 남아있다 하는 걸 자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본성은 민주적으로 이렇게 합의하는 것에 적합화되어 있다기보다는 그런 투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적합화되어 있다,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한편에서는 이 민주주의라는 게 어떻게 그럼 생길까? 이거는 완전히 사회화된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거죠. 이 집단 내에서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우두머리끼리의 싸움이라든가, 이게 대의 정치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본능 중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립되는 본능들이 다 있고, 그 중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제도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지금 밀고 나가고 있다 하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 본능과 앞으로 우리 할 일에 대한 성찰을 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인류의 얘기와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하려면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될지 약간 그런데, 우선 여기에도 인간의 공격성과 위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니까 수컷에 대한 얘기가 지배적으로 이제 있어요, 이 이야기가.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수컷과 남컷의 관계에서도 어쨌든 지배에서의 그 위계 차이, 이거에 대한 것들로 좀 정리가 되잖아요. 이거를 인간들이 어쨌든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되게 이 본성하고는 안 어울릴지도 모르는, 근데 되게 모두가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갈등들이 어쨌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네. 민주주의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굉장히 어떤 우리가 문명화된 이후에 네. 뭐 아리스토텔레스 시절부터 이렇게 따져가지고 그런 어떤 인간의 사회 속에서 구성된 것이라고 생각을 이제 해오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런 본능들이 그 전에 어떤 정도의 차이에서 합의를 하고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재앙 같은 것들이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합의의 어떤 발전 버전, 그 다음에 그 지적인 능력이 더 뛰어난 곳에 더 고도의 계산,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이해를 하게 되면 네. 그런 여러 일련의 과정에서의 정도를 하게 되면 동물과의 공통되는 것, 그 다음에 인간이 그 사회 속에서 갖고 있는 공통된 본능들, 이런 것들의 진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요. 여기서 사실 몇 가지 탐색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서로 너무 많이 싸우다 보니까 그거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실은 아주 그 강력한 지배자를 통한 사실 평화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종의 종교 같은 게 또 그런 거겠죠. 어떤 그늘, 마피아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그늘 속에 들어가면 이것이 다른 것과 대립을 하지만 이 내부에서의 평화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런 말들도 해요. 예전에 그 이제 그 이집트 쪽에서 이제 종으로 살다가 모세가 다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집트 시절의 노예들은 비참했는가? 그 어떤 제도하에서 의식주가 해결되고 그렇다면 행복이라는 게 뭘까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과연 그들을 우리가 그 불행했다고 재단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가 어차피 어떤 한계 속에서의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위계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 자체 선악의 문제로 보지 말고 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맞게 그런 걸 보장해 줄 수 있는가. 그것도 시간의 문제이기도 하죠. 이게 네. 뭐 천년 만년을 갈지 않을 테니까 네. 그렇게 민주주의를 이해를 하면 이런 인간 본성과 더불어서 이해를 해 나가면 좋겠고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적합하고 뭐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잖아요. 뭐 네. 그 정도로 민주주의를 이해하면 되지 또 뭐 민주주의 절대론 같은 것들은 좀 아닐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공격성을 어쨌든 어떻게 하면은 좀 최소화하면서 서로 피해를 줄여가면서 살 수 있을까가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영장류가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인간이 그래도 이 사회화의 그 능력을 통해서 좀 줄여나갔던 여러 가지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무엇을 인정을 하고 어떤 걸 제도로 만들고 어떤 것을 실천하면서 사는가가 이제 사실은 인간의 역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네,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면 칼 네. 세이건이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또는 그의 일생을 통해 얘기하는 것들이 네. 인간 본성을 직시하자거든요. 근데 직시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인간 본성을 보고 이런 공격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니까 이게 자연스러우니까 우리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어리석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 하는 것들 사실은 이건 인간 본성의 진화의 과정, 적응의 과정이다. 그 생각을 하면 직시하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이 아니다 네. 하는 걸 자각하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를 이야기하자는 거죠. 네. 근데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과학적 그 낙관주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믿는 약간의 그런 게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반대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텐데 일관적인 그 칼세이건의 입장은 그런 것이다 하는 걸 네. 얘기하고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자연은 이해는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예. 네. 그게 좋다 안 좋다랑은 상관이 없이 뭐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그 태풍이 있다가 그게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어쨌든 태풍이 있으면 어떻게 대비를 할까를 하는 게 이제 인간의 그렇죠. 우리는 일이니까. 태풍에 대해 잘 알고 거기에서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12장의 카이니스와 카이네우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6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테스토스테론이 가져오는 공격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앞에 쭈루룩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격성과 우위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런 요소들이 인간의 행동과 사회 제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인간 생활의 기초가 되는 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이는 암컷의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을 비롯한 수많은 호르몬들이 있다. 복잡한 행동 패턴이 혈액 중에 극히 미세한 분자 농도의 차이로 인해 유발된다는 사실, 그리고 같은 종의 동물들 사이에서도 이런 호르몬 분비량이 제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제 우리는 자유의지, 개인의 책임, 법과 질서 등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판단할 시기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인간의 정신과 육체, 행동, 사회생활 이런 것들이 호르몬 인간이 아니라도 여기에 보면 동물들도 호르몬 같은 화학물질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이제 사실은 실험에서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의 자존심을 과연 무너뜨리는 일인 것일까? 아니면 어쨌든 그거를 계속 인정을 해야 되는 걸까? 이렇게 하면 저희가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인간들의 그 공격성과 사회 활동에 대한 것 때문에 인간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뭔가 그 심리적인 것들 있잖아요. 비교당한다라던가 자기가 불평등한 대접을 받고 있더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문제 중에서
이제 그 화학적인 호르몬의 변화를 통해 그런 것들을 좀 없애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래서 이게 지금 12장이 카이니스와 카이네우스인데 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저는 막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 서양 세상을 이야기하려면 이제 알아야 그쵸,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카이니스와 카이네우스 신화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것도 네. 되게 웃기는 게 네. 일단 그 제우스는 모든 그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자기가 마음에 들면 겁탈을 해요. 그쵸. 그렇게 하는데 포세이돈은 제우스의 형이거든요. 이 포세이돈도 또 이제 카이니스라고는 이제 여인을 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뭘 원하느냐, 측은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강간을 해놓고서는 측은하니까 뭘 줄까 이랬더니 남자가 되고 싶다고. 열받아서. 열받아서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왜 그래서 카이네우스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약물을 주죠. 그래서 그랬겠죠. 이제 그게 뭐 테스토스테론일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건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이 겪고 죽었는데 다시 이제 카인이 돌아와서 죽어 있더라. 그런데 이게 카이네우스가 되어서 이제 과도하게 남성성을 공격성을 과시하는 거죠. 그렇죠. 테스토스테론을 너무 많이.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테스토스테론의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특정해서 얘기하자면 그게 과하게 가서 남용되었다 이런 거거든요. 공격성이 너무 커진 공격이 거죠. 너무 커졌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거 돌아가면 네. 그 어쨌든 우리가 호르몬이라든가 어떤 약물 반응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떤 화학적인 그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뇌에서 신호수도 사실은 화학적인 교류를 하는 거를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거고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인간은 뭐 화학적인 네트워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어떤 화학적인 약물이나 작용을 통해서 우리들의 어떤 사고라든가 네. 어떤 행동을 바꿀 수 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걸 좋아하든 안 하든 간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기죠. 그러면 그렇게 화학적인 그 약물들을 투입하는 것이 그게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계속 우리는 약물을 받고 있어요. 자연적인 약물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주를 통해서 끊임없이 어떤 것들 받으니까 그거는 괜찮고 태어나가지고 어떤 그 요즘 이제 백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맞는 거는 아니고 이렇게 나누는 거는 일단 근본적인 그 무지의 산물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관점의 문제인데 그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하면 인간의 존엄성이 떨어지는가? 그러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 우리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 카이니스와 카이네우스를 칼세이건이 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약물이라고 하는 것들 뭐 더 크게 보면 화학적 작용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그 기본적인 틀이고 교류 구조인데 그것에 대한 자각.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팩트 체크해서 아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지능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테스토스테론을 썼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써 말어 하는데 쓰고 있어요 지금 모든 면에서. 그리고 저도 친구들 중에 우울증 그 문제인데 예전에는 막 참고 숨겼는데 요즘은 전부 가서 처방받습니다. 맞아. 약 먹으면 금방 맞아요. 나아지고요. 저는 대학생 때 친구들이 실현당하면 그 타이레놀 같은 약 2알 주고 일단 먹이고 좀 릴렉스 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알잖아요. 감기 들면 어쨌든 약 하나를 먹고 네. 백신 이게 일상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한 인식을 조금 바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 화학적 거세가 이제 성범죄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자발적 화학적 거세 같은 걸 통해서 조금 그 평화로운 마음을 얻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인하대학교 민경진 교수님 논문을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 조선시대 내시들이 오래 살아요. 왜 오래 사는가? 그걸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그 거세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같은 게 공격성이니까 이게 에너지 소비가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싸워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 여성들이 오래 사는 것과 연관을 지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한 논문이 있었어요. 뭐 논쟁적이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이 성범죄자뿐 아니라 어떤 이런 식의 어떤 가치관의 합의가 있다면 그 자발적인 화학적 거세 같은 것들 이게 그 자연스럽다는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이 우리가 그 가임기와 그런 기간들이 이미 끝난 잉여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종족 번식이라고 하는 신화에서 좀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나. 그렇다면 그
뭐 노년기의 섹스 이런 거 할 때도 그게 삽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관계 속에서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화학적 거세를 통해서 여성화되어서 행복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도 좀 지향 있게 좀 연구해볼 테마가 아닌가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울증을 약 받아서 먹는 거랑 비슷한 생각으로 한다면 진짜 자기 안에 공격성을 좀 줄이거나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인간들과 함께 모여서 그 유인원의 그 날뛰는 그 공격성을 자기가 좀 버리고 사회생활로서 인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선택으로서 그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네, 선택이고 지금 선택을 해서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약물들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좋을 것 같아요. 21세기의 사회에 동시대적인 삶을 살겠느냐, 아니면 수렵 취업 시절의 모습으로 21세기에 삐끄덕거리며 살겠느냐 선택해라. 네. 이렇게 하면 아마 21세기를 선택할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면 화학적 거세를 하자. 이러면 또 조금 사람들 뉘앙스는 다르지만 맥락은 같다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여러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결핍이라던가 뭐 욕구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뭐 세대라던가 어떤 집단으로서 이런 게 좀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다른 고민으로서 무엇인가 그거를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걸로도 좀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 우리 사회가 이제 뭐 이게 자본주의 사회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자본주의 사회는 엄청나게 본능에 충실한 사회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가 구성주의인데 우리나라 사회를 아주 완전한 그 자본주의 사회인데 저는 좀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구성됐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런 약물에 대한 태도도 그렇고 어떤 행동이 사회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환경 조건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되게 중요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갖고 있잖아요. 네. 그 조절 가능한 것들이 있으면 약간 뭐 그런 걸 조금 열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네. 예방주사 맞는 거 어릴 때 너무 당연시 생각하잖아요. 뭐 최근에 백신 반대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맞아야 된다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걸 조금 더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면서 그 지금 시대의 사회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의 이런 약물 그러면 이제 남용에 대한 문제도 당연히 같이 얘기해야 되니까 그렇게 네. 하면 조금 더 현대적 관점에서 행복한 세상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칼 세이건도 여기 보면은 잠깐 그 뒤쪽에 뭐 한 386페이지 정도에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인간 수컷들이 부질없는 질투로 정략을 불사르고 온갖 협박, 비난 막 이런 것들을 다른 동물들은 좀 다르게도 해결을 하더라. 약간 이런 얘기가 있는 걸 보면 인간 수컷에 대한 여러 가지 깊은 또 고민을 가지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3장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13장의 제목은 생존을 향하여이고요. 413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유망한 생존 전략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집단을 소집단으로 분할하고 자기 집단 중심주의와 배타주의를 장려하지만 한편으로는 적의 씨족의 딸이나 아들의 성적인 유혹을 적당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독자적인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당신의 종족이 학습을 통해 행동을 다양화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집단과 좀 더 확연히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행동상의 차이점은 궁극적으로 유전적인 차이로 이어지며 그 역 또한 성립한다. 불완전한 격리는 즉 다른 집단과의 격리와 성적인 자유분방함이 적절히 뒤섞인 상태는 다양성을 탄생시킨다. 그리고 이 다양성이야말로 선택이 작용할 수 있는 원료인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집단이 그 안에서 뭐 싸우고 뭐 자기네들 이렇게 우두머리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랑 동시에 그 진화론적으로 좀 더 다양한 그 종들이 섞여서 종이라고 하긴 그렇죠. 어쨌든 그 섞여서 다양하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후대가 나오는 게 생존으로서는 훨씬 좋은 전략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네 안에서 그 종족 안에서 부족 안에서만 이렇게 그 진혼이 생긴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싸우는 전략이 될 수도 있지만 다양하게 하는 전략도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존 전략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 앞쪽에서 왜 그 정자와 난자가 수정할 때 네. 이 정자는 진짜 정자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좀 피 터지는 싸움인데 음. 난자의 관점으로 보면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두 개가 결합해서 새로운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 이론에서 배우는 게 그전에 고정관념처럼 적자 생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공생진화라는 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 그 소집단으로 분할하는 거는 굉장히 단기 전략으로는 좋은 거죠. 딱 이렇게 하면 거기서 생존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처럼 팬데믹 같은 일에서 우리가 격리를 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소집단으로. 집단을 나눠서 어쨌든 접촉을 떨어뜨려서 생존하려고 하는 몸부림이잖아요. 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러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의 그 프로덕트의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의 것에 대한 개방성이 필요하게 되고 그렇죠. 그것에 대한 다양성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구성화된 사회 속에서 만년 전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전부터 있어 왔다는 것에 대한 자각하는 건 우리에겐 되게 좋죠. 왜냐하면 네. 진화 과정에서의 적응의 과정 자체에 그런 게 존재하고 있으니까 우린 그 레퍼런스를 갖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진화가 가르쳐주는 이제 생존 전략이 양쪽을 다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고 사실 사피엔스는 실패를 했어요. 다양성에서. 네안데르탈인도 없어졌죠.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자꾸 종족 집단 이러다 우리가 자꾸 종이란 말을 안 쓰는 이유가 우리가 단일종이라서.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단일종이기 때문에 이미 실패했어요.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렇다면 그 종 내에서의 다양성 확보를 하는 식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이제 가치 체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격리할 때는 격리할 때 쿨하게 서로 간의 관계를 인정하고 그 하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삽입이 아니라 이렇게 흡수시키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걸 인정하면서도 느슨한 연대를 하고 같이 살아나갈 땐 그렇게 하고 경쟁할 때 경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어쨌든 진화 과정에서 있어 왔고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신호인 거죠. 네, 그런 면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11장 정도라던가 이렇게 보면 그 위계 질서와 뭐 이렇게 지배 구조를 가지면서는 이제 자기네들만 모여가지고 살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서 그 내부에서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면, 근데 그 종만 아니고요 부족들 사이에서는 다양성을 인정을 했어야 자기네들도 더 많이 살아남고, 이거를 사실 얘는 그냥 진화론적으로 그냥 알고 있었던 거거나 아니면 그런 대들이 더 많이 살아남은 거죠. 사실 그렇게 치면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사실은 이게 그 전염병이라든가 감염병이 돌면서 외부를 배척하는 것들이 더 많이 우리 문화에서 사실은 생겼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이유가 어떤 남을 배척하는 그런 것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있지 않다는 사실이 사실 진화론 안에서는 사실은 약간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팬데믹이 사태하는데 예를 들어서 네. 이거를 스페인 독감 20세기 네. 초에 초에 비교해보면 그때는 이 원인을 잘 몰랐을 때는 맞아요. 일단 강력한 격리를 하고 서로 이런 게 최고의 미덕이고 방어책이었는데 지금은 이 원인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을 알게 되니까 이것들을 소집단으로 나눠 분할하고 격리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게 세계적으로 연대를 하잖아요. 뭐 불만족스러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제도적으로는 이것들을 감당 못하는 국가에 주자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실제 우리나라에서 루마니아에서도 이렇게 갖고 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의 협업이 네. 이루어지는 게 공동의 어떤 그 목표를 위해서 갈 때 네. 이득이다, 진화적으로도.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알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회화가 되는 것하고 진화에서의 우리의 속성을 결합시켜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그 예전보다는 훨씬 뭐랄까 좀 희망적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옛날 같이 감염병이 돈다고 비합리적으로 뭐 혜성이 와서 그렇다던가 아니면 처음 그걸 퍼뜨린 곳만 이렇게 막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인류가 지금 가져가고 있는, 인류가 현재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되는 거라서 같이 해결하고 있다. 약간 사실 이런 네, 그렇죠. 연대감이 있죠. 그러니까 약간 처음에 왜 중국만 봉쇄했으면 이런 그러니까요. 정말 그 말은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 거기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남쪽에 있던 박쥐들이 한 맞아요. 50종 정도가 얘네들이 코로나 한 2개씩은 갖고 있거든요, 평균. 얘네들이 지난 100년 동안 그 중국 남쪽에 다 와가지고 자연스러운 토착 박쥐가 되었어요.
그러면 한 100종 정도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스럽게 되고 그게 우리나라 위도 정도 되고 우한 거기가 그런 곳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굉장히 궁핍할 때 야생동물 잡아먹는 걸 허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이렇게 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온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중국만 막았었으면 이거는 그렇죠. 성립이 안 되는 것들을 이제는 안 거죠. 그죠. 그렇다면 공동 대처를 해야 되는 그래서 이게 자각한다고 하는 거, 인정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답답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래도 과학적인 것들을 밝혀내고 같이 대응해 가면서 이상한 우리가 생각할 땐 정말 비합리적인 반합리적이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것들로 가지 않는 사회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약간의 뭔가 희망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본성 자체를 본다면 되게 어두운 면이라던가 이런 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이랑 같이 조금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한마디 더 첨언하자면 저도 이 칼 세이건처럼 이제 과학적 그 낙관주의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러고 있는데 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미국 텍사스 주에서 낙태 더 6주 그 이후는 낙태 못하게 하고 뭐 강간을 당해서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 백신 안 맞을 권리, 백신을 맞추는 교육을 못하는 것, 뭐 쟁점이 되는 사회 문제를 가리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들이 통과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 또 이런 제 태도나 마음이 또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뭐가 하나가 확정돼서 쭉 갈 수는 없겠죠. 계속 흔들리면서 뭐 저런 것들도 있구나. 그래서 다시 또 알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그래도 다른 기준들이 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저것은 이상하다, 아닌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더 드러나고 사람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 공감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네, 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스피인 피커가 얘기했듯이 예전과 지금을 이렇게 비교하면 데이터상으로 네. 어쨌든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몇 가지의 존엄에 관련된 행복에 관련된 지수를 보면 네. 나아졌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의 본성은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는 앞으로도 좀 냉정하게 꾸준하게 따져야 된다. 네,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서 14장부터 또 다시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